승진이보다는 안타까워. 원래 북일고라고 안 해. 북일고 애들은 원래 북일고라고 안 해. 천안 북일고라고 해. 아, 몰랐지? 이름에 인천 영성고등학교 막 이런 느낌. 선생님 친구 애들이 북일고 많이 나왔는데. 북일고 7기인가? 저 48기인데요. 48기야. 북일고 언제 했는지. 송도의 엘리트 학원 원장 걔가 북일고 3회인가 4회일 거야. 와. 일기요. 일기는 어떻게? 48기면 몇 쟤네 학교에 야구가 있어가지고 야구 우승하면 천안에서 불꽃놀이 합니다. 오. 좋겠다. 야구 애들 빨리 친해져야 돼. 쟤네는 화약이 공짜잖아. 왜요? 한국 화약. 아. 그래서 한화야. 재단이 한화라서. 천안 북일고 초대 야구 감독이 김용덕이야. 김용덕 감독. 야구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야구 진짜 재밌는데. 근데 나중에 관심을 갖게 될 거야. 진짜 재밌어. 그러면은 최강야구 먼저 봐. 진짜 짱 재밌어. 너네 학교는 야구 빼놓으면 시체라서. 야구 진짜. 짱 재밌어. 자. 와. 그러면 산과 염기란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원래 야구는 스스로 자주 유지하는 거. 자, 산과 염기에 관한 얘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산과 염기. 산은 영어로 exceed라고 부르고요. 염기는 영어로 base라고 불러요. 그래서 A, B라는 기호로 나타내 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산이라는 녀석은 누굴까요? 산이라는 것은 수용의 개성. 자, 물에 녹는다는 뜻이지.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만들어주는 물질이야. 자, 수용액에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질을 산이라고 불러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 특징들은 어떤 특징이 있니? 좀 이따 보겠지만 대표적인 거 아이셔. 신맛이 나.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여러 가지 작용해 주는데 금속을 녹여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얘는 탄산인과 반응해서 탄산칼슘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를 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성질인데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이 종류를 보면 이 종류에는 이런 게 있어. 3대 강산이 있어. 우리나라는 8도 강산인데 얘는 3대 강산이 있어. 강산과 약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강산은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많이 내놓는 물질이고 약산은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조금 내놓는 물질을 약산이라고 부르거든. 그래서 3대 강산으로 누가 있니? 염산, 황산, 질산이 있어. 얘들이 3대 강산이야. 주요 강산이고 약산으로는 대표적인 게 아세트산. 아세트산이 뭐지? 식초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뭐 인산, 붕산 이런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해. 여기서는 탄산을 썼네. 탄산? 뭐지 탄산? 사이다 속에 들어있는 거지. 탄산음료라고 불리는 녀석들이 다 자, 이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자, 한편 두 번째 염기가 있어. 자, 염기는 물에 녹아서 즉 수용액에서 OH-라고 하는데 얘를 뭐라고 읽는데 수산화 이온이라고 불러. 내놓는 물질을 뭐라고 부른다고? 염기라고
강염기라고 부른다. 자, 얘도 자, 대표적인 강염기가 있어. 강염기로서 수산화 나트륨 강염기야. 또 수산화 칼륨. 자, 이런 아이들이 강한 염기에 해당하고요. 자, 그 다음에 수산화 칼슘도 강염기야. 수산화 칼슘이라는 것도 강염기에 해당합니다. 이 수산화 칼슘은 특징이 있어. 물에는 잘 안 녹아. 물에 녹이기는 힘들지만 녹은 녀석들이 대부분 다 이온화하기 때문에 강염기에 속한다라고 해. 잘 녹지는 않지만 일단 녹았다면 얘들은 거의 대부분이 이온화하기 때문에 강염기라고 표현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수산화 칼슘을 수용액을 만든 걸 수산화 칼슘 수용액이라고 하는데 그게 석회 수용액이야. 석회 수용액은 어떨 때 쓰지? 석회 수용액 언제 쓰니? 이산화탄소 검출에 쓰고 있지.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모니아. 자, 보통 암모니아라고 써서 기체 상태를 써주기도 하는데 얘가 물에 녹으면 NH4OH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거든. 그래서 얘는 수산화 암모늄이라고 불러. 책에 따라서 그래서 암모니아 쓰는 책이 있고 수산화 암모늄 쓰는 책이 있고 그래. 그래서 자, 둘 다 모두 같은 유다. 암모니아 수라고 흔히 불러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산성과 염기성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산과 염기의 특징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산성이 갖는 특징을 보자. 자, 산성의 특징으로 이런 특징이 있다. 자, 산성이라고 하는 것은 산이 갖는 공통의 성질이야. 산이 갖는 공통적인 성질을 산성이라고 표현해 주는데, 자, 얘네들은 신맛이 난다. 아이쇼. 대부분이라고는 썼지만 그냥 다 신맛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얘는 전해질이래. 자, 전해질이라는 것은 자, 물에 녹은 수용액 상태에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전류가 흐르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래. 산의 대표적인 물질로 HA라고 쓰고 있거든. 오케이? HA라고 써. 얘네들은 뒤에 뭐라고 불러? 산기라고 불러줘. 얘는 물에 녹아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수소 이온과 A- 물질을 만들어줘. 그래서 수소와 결합하는 이 물질을 뭐라고 해? 산기라고 불러주는데 이 수소 이온 때문에 공통의 산성이 나타나고, 그리고 이 이온화되어 있는 이온들 때문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야. 전극을 해주면 플러스는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고, 마이너스는 상기는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해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는 지시하게 반응을 하는데, 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리트머스는 이끼의 한 종류야. 이끼의 한 종류인데 이 이끼를 이용해서 만든 용액을 보면 얘는 산에서는 붉은색이, 염기에서는 푸른색을 띠게 되거든. 그래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붉은색으로 변화되는, 자, 이런 변화를 주는 게 바로 산이라고 합니다. 자, 얘는 자, 금속과 반응하여 대부분의 금속이라고 하자. 대부분의 금속과 반응하여 수소기체가 발생한대. 발생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가 어떤 예가 있니? 이런 예가 있다라고. 마그네슘이 대표적이라고 하자. 이 책에서는 마그네슘과 철 얘기했는데 마그네슘으로 보자. 마그네슘과 자 염산을 한번 써볼까? 염산을 한번 얘기해 볼게. 자 여기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걸 한번 상상해봐. 칼카나마 아라철 니주납 수구 수금 백금 기억하니? 칼카나마 아라철 니주납 수구 수금 백금. 형규 기억해? 그럴 리가. 주영이 기억해? 어허 지난 시간에 강조해야 되는데 경진이 기억해? 다 뭔말. 내가 또 하나하나 찝어갖고 얘기해줬잖아. 네. 성현이는 알고 있지? 지한이는 퍼펙트 그지? 해봐봐 한번. 네? 해봐봐. 칼카나마 잘 모르겠어요. 지금. 아라철 니주납 수구 수금 백금. 뒤에 거 모르면 어떡해. 너네 학교 다 배정 나왔지? 네. 경진이 어디 학교? 저 셀이고. 셀? 오우. 진짜 일부러. 셀 떨어졌다. 너 시험 봤어? 주영이는 어디 학교? 시험. 뭐가 상상. 상산? 상정. 상정. 상종고? 상종고가 저기 있는 거 아니야? 작전동에 있는 거? 식정동에. 식정동에 있어요. 십정 맞다. 그 동암역 입구 쪽에 있는 학교구나. 네. 집이 그쪽이야? 아니요. 집 어떻게 다녀? 한 시간. 상정. 거기 10번 버스가 그 앞에 간다. 맞아요. 상정 과장. 형규는? 저는 그 계산. 계산. 계산고? 넌 어쩌다 거기까지 배정 받았어? 일지망이야? 거기 지금 2학년 올라가는 형 학원 다니는 형이 있는데. 여기까지 1시간 걸리던데. 여기까지 1시간 걸리던데. 거기서. 1시간쯤 걸리지. 너도 오래 걸릴 거야? 아니 나는 얘들 바로 아래서 28분 세일은 그냥 거기 있잖아. 부평에 있으니까. 지한이는? 전 영성고. 영성고? 바로 5분 거리. 옛날에 영성고 꼴통학교였는데. 맞아요. 그 영어 시험이 100점 6명 나왔대요. 영어 시험 100점 6명이나 나왔대요. 6명이나 나왔다고? 네. 쉽게 내서? 네. 그럼 지한이 열심히 해야 되겠다. 세일 세일은 세지. 장난 아니지. 셀은 지금은 최근에 모르겠는데 옛날에 굉장히 잘 나갔잖아. 셀고하고 그 앞에 여자 학교 있지. 명신. 그다음에 인천외고. 거기 선생님 고등학교 선배가 선생님이 있었는데 새 학교 다 교장했었어. 재단 돌아가고.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친했던 형인데 엄청 까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학교 선생이 됐더라고. 그래갖고 그러네. 저 형 애들하고 또 엄청 놀게 했는데 그랬더니 어느 날 보니까 교장이더라고. 그 세 개 학교가 같은 재단 묶음이거든. 그래서 학교 잘 보냈어. 같은 데서요. 옛날에 인천 외고만 해도 엄청 꼴통 학교였거든. 전수학교라고 그래갖고 고등학교 다 떨어진 애들이 거기 갔었거든. 근데 요즘 상당히 많이 올라갔잖아. 거기는 재단 어디? 거기는 재단 어디? 그 세계 학교. 세 개. 그 세계 명신. 어디 있냐고? 그 재단. 재단? 그냥 학교 재단인데 모르겠어. 재단 이름 모르겠어. 세일 바로 안에 초등학교 있어. 진짜? 한일 거기가 한일 초등학교인가 거기 있는 거야? 대박. 걔네 교복 입고 다니잖아. 그 살이가 교복 입고 다니고 학교 통학버스 있고. 모르겠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말이죠. 자, 마그네슘하고 수소의 이온화 경향을 한번 비교해 봐봐. 마그네슘하고 수소의 이온화 경향을 비교해주면 마그네슘의 이온화 경향이 더 커. 더 크니까 얘는 녹아. 그래서 뭐가 돼버립니까? 얘는 Mge 플러스가 돼버리고요. 얘가 발생한 전자는 누가 가져가야 돼? 전자를 잃기 쉽고 전자를 얻기 쉬우니까 수소가 가져가는 거지. 그래서 염화이온 두 개는 그대로 있고요. 수소기체가 발생하게 된다라고 해. 대부분의 금속과 이런 반응을 하게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해요. 자, 한편 얘는 탄산칼슘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킵니다. 탄산칼슘이면 뭐야? 석회암이야, 석회암. 석회암의 주성분이고요. 또 얘는 대리암에도 있고요. 방해석이라고 하는 광물 속에서도 얘가 존재해요. 자, 그래서 탄산칼슘과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의 기체를 형성한대. 자, 이산화탄소의 기체를 형성해주고 있다라고 해. 그래서 반응 관계를 살펴보면 얘도 염산과 한번 반응을 시켜보도록 하자. 탄산칼슘은 CaCO3라. 얘를 염산과 반응을 시켜보면요. 염산과 반응을 시키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CaCl2 녹아요. 자, 그리고 H2O가 생기고요. CO2가 발생하게 된다고 해. 오케이? 자, 이게 바로 어떤 일이야? 탄산칼슘과 염산의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달걀 껍질, 석회석 이런 아이들이 다 탄산칼슘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거품을 만들어준다라고 얘기하죠. 자, 이번에는 염기성의 성질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 염기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북일 작년에 서울대 몇 명 갔대? 13인가? 13? 선생님 때는 1년에 한 4, 50명 갔는데 대부분 농대. 3분의 2가 농대. 연대 고대 갈 수 있는 애들 다 서울대 보낸다고 농대 보냈어. 그 농대 가면은 그래도 장학금 나왔거든. 입학할 때 서울대 가면 4년 장학금 줬을 거야, 재단에서. 자, 염기성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자, 얘는 염기가 갖는 공통적인 성질이야. 자, 염기가 갖는 공통적인 성질을 염기성이라고 얘기한다. 자, 얘는 자 어떤 특징이 있니? 아이서 쓴맛이 난다. 여러분들 혹시 뽑기 먹어본 적 있나요? 네. 뽑기, 달고나. 달고나, 네. 뽑기, 찍어 넣어서 뽑기 또는 떼기라고 하는데 얘를 먹으면 처음에는 단맛이 나다 나중에 어떤 맛이 나? 뒷맛이 쓴맛이 나. 여기다 우리가 뭘 넣냐면 소다라는 걸 넣어. 소다가 원래 이름이 탄산수소 나트륨이야. 탄산수소 나트륨이거든. 근데 이 탄산수소 나트륨이 열을 만나면 열에 의해서 분해가 돼서 탄산 나트륨이 돼버려. 이 탄산 나트륨이 쓴맛이 세. 그래서 달고나를 먹으면 뒷맛은 항상 쓰다. 선생님이 옛날에 이런 적이 있다. 그 자유공원이라는 곳이 있지, 동인천에 가면.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진 서양식 공원이야. 그래서 위에서 보면 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어. 메가도 동상에 서 있는 그 자유공원이 올라가는 길에 보면 어떤 할머니가 뽑기를 팔고 있는 거야. 뽑기 팔고 있어서 어우 너무 힘들어 보이셔갖고 무려 5,000원어치를 샀어요. 까만 비닐봉지에다 잔뜩 줬는데 할머니가 만드시다 보니까 양이 계측이 안 돼갖고 소다를 너무 넣은 거야. 그거는 첫 맛도 쓰고 끝맛도 써. 단맛이 하나도 없는 거야. 설탕으로 분명히 했을 텐데. 그래갖고 올라가다 모퉁이 돌고서는 다 버렸어요. 도저히 막 먹을 수가 없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사 먹으니까 할머니가 힘들지 거기 혼자 서갖고. 보통은 이제 그 달고나 같은 거 팔면 애들이 막 앉아갖고 막 접고 만들어 먹고 하잖아. 아무도 없는 거야.
그 이유를 먹어보고 알았어. 쓰니까 맛없더라. 제일 맛있는 건 그건데 길바닥 가면 큰 원판 갖다 놓고 다트 딱 꽂아갖고 맞아요. 사탕 그 노란 사탕 설탕 사탕 진짜 맛있어요. 그거 주는 거 진짜 맛있는데 선생님이 뽑은 것 중에 가장 큰 게 이만한 잉어를 뽑았어. 오. 그거 한 달 넘게 먹은 것 같아. 처음에는 그냥 소중하게 들고 갔지. 그러니까 며칠 동안 구경을 했어. 근데 귀찮잖아. 그래갖고 깼어. 깨갖고 그거 다 먹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식구들이 다 집어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 정도 먹은 것 같아. 야. 진짜 맛있어. 그치? 응? 어떻게 그런 불량식품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있지? 응?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솔직히 요즘 파는 과자나 이런 거보다 옛날 불량식품이 훨씬 더 맛있어. 아폴로 먹어봤니? 그 죽음이잖아. 아폴로. 쫀득이. 쫀득이도 그거 옛날 연탄난로가 있거든. 연탄난로가 아니고 학교에 있는 선생님 때는 나무난로였어. 나무난로인데 그걸 때울 때 그거를 연통에다 칙 대갖고 그거 먹으면 진짜 눈깔 나오게 맛있어. 집에서는 연탄 뿌려고 먹어도 맛있어. 옛날에는 난방을 다 연탄 뿌려 했잖아. 그러니까 연탄 뿌려 먹어도 맛있어. 지난번에 누가 그 후라이팬에 고쳤는데 맛 더럽게 없더라. 후라이팬은 맛이 아닌가 봐. 연탄 뿌리나 연통에 구워 먹어야 맛있어. 그 다음에 불량식품 그런 것도 먹어본 적 있니? 막 습자지 비슷하게 생겼어. 기름종이 비슷하게 갖고 돌돌돌돌 말려갖고 쭉 끊어 먹는 거. 약간 매운맛 나는 거. 어떤 거? 그러니까 이렇게 돌돌돌돌 말려 있어. 하나 뽑으면 얘가 거의 투명하게 나와. 여러분들 트레싱 페이퍼 아니? 습자지. 기름종이. 얇은 기름종이 같아갖고 쭉 풀리거든. 끊어 먹으면 혓바닥에서 닿자마자 슥 녹아버리는데 약간 매운맛 나는 이런 것도 있었어. 별거 다 있었다 옛날에. 참 맛있었는데. 아폴로는 파는 것 같던데. 맞아요. 아폴로 팔고 이것도 파는 것 같던데 애들이 가끔 먹는 것 같긴 하던데. 쫀득이는 구경하기 좀 쉽지 않더라. 쫀득이. 좀 흔한데. 흔해? 네. 그래요? 내가 요즘 동네 가게 슈퍼가 맨날 문을 닫아가지고 선생님 동네 슈퍼 아저씨가 세금 신고를 잘못해갖고 올해 세금 7천만 원을 내야 된대요. 세금 어떻게 신고했길래 7천만 원 내는지. 7천만 원 내면 그 아저씨가 수익이 1년 동안 한 3, 4억 했다는 얘기인데 도저히 3, 4억이 팔리는 가게로 안 보이는데 아마 2, 3천만 원밖에 못 벌었는데 7천만 원 내라고 한 것 같기도 하고. 자, 얘도 전해질이야. 전해질인데 수용액에서 전기가 통한다라는 뜻이라 그랬지. 얘는 이렇게 이게 BOH라고 써. BOH는 B 플러스 더하기 OH로 이온하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고로 이동해서 전기가 흐른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이 염기의 성질로 이런 성질을 볼 수가 있어.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자, 푸르게 변하게 한대. 청색으로 바꿔준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고요. 자, 한편 얘는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붉은색으로 바꿔줘. 자, 페놀프탈레인을 무색이 색깔이 없거든. 얘가 붉은색으로 변해. 근데 붉은색인데 그냥 붉은색이 아니고 버건디야. 막 포도주 같아. 엄청나게 예뻐. 진짜 마시고 싶은 느낌? 먹으면 안 되지.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얘는 금속과 반응하지 않아. 금속과 반응하지 않는 건 산성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아. 자, 얘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대.
단백질을 녹여서 비누칠을 하게 되면 자, 손이 닦은 다음에 미끈덩미끈덩 하는 이유가 바로 단백질을 녹이기 때문에 그래. 오케이? 자, 이는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손으로 만지면 미끈미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산과 염기의 성질의 확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자, 이거는 자, 실험 과정이니까 책 얘기로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과 염기의 성질의 확인. 자, 24 혼판이 있어. 그냥 혼판을 갖다 놓으면 되겠지, 그지? 혼판이 뭔지는 알지? 네. 구멍이 볼록볼록 들어간 자, 실험용 뭐라고 해야 돼? 그냥 시루판이야. 자, 혼판의 세로줄에 순서대로 식초, 레몬즙, 사이다, 비눗물, 소다 용액, 유리 세정제를 넣는다. 자, 이 과정, 자, 1의 가로줄의 홈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 마그네슘 리본 달걀 껍질을 차례대로 놓고 변화를 관찰해 보도록 하였다. 3. 과정 1의 첫 번째 가로 홈에 전기 전도성 측정기를 넣어. 얘는 그냥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확인하는 거야. 자,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지를 관찰했다. 차례대로 식초, 레몬즙, 사이다, 비눗물, 소다 용액, 유리 세정제가 있어. 자, 식초는 산이야. 그치? 아세트산이지. 레몬즙도 시트르산산이야. 사이다는 탄산산이야. 비눗물은 수산화 칼륨 또는 수산화 나트륨. 그래서 우리 세탁 비누 있지. 빨래하는 비누는 수산화 나트륨으로 주로 만들고 세수 비누는 수산화 칼륨을 많이 이용해. 고급 재료로. 그래서 수산화 칼륨을 많이 씁니다. 자, 소다 용액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다 염기성 써서 쓴맛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지. 염기성이라서. 자, 유리 세정제도 강한 염기성이야. 오케이? 그래서 유리 세정제에 염기성 쓰는 이유가 그거야. 자꾸 우리가 유리 같은 걸 손으로 만지면 손에서 기름뿐만이 아니라 단백질 성분들이 묻어나갈 수가 있어. 때가 탄단 말이야. 유리 세정제를 뿌리고 닦으면은 단백질 등을 녹이는 성질에 의해서 깨끗하게 얘네들이 떨어져 나가게 돼요. 자,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의 변화를 보자. 식초, 레몬즙, 사이다. 자, 이 세 가지는 모두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변하고 비눗물, 소다, 유리 세정제는 자, 붉은색이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자, 마그네슘 리본과의 반응을 볼게. 금속은 누구와만 반응한다고? 산하고만 반응해서 쑥이체를 내놓습니다. 자, 그래서 쑥이체 기포가 생기고 염기성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달걀 껍데기, 탄산나트륨이지. 탄산나트륨이기 때문에 얘는 산과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기체 내놓으니까 역시 기포 발생이 되겠구나. 식초, 레몬즙, 사이다가 모두 기포가 발생하고 비눗물, 소다, 유리세정제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모두 다 전기가 잘 흐르는 성질을 갖고 있어 전해질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변화시키는 물질은 식초, 레몬즙, 사이다 모두 산이다. 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변화시키는 물질은 비눗물, 소다, 유리세정제이다. 모두 염기이다.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마그네슘 리본, 달걀 껍질과 반응하여 기체를 발생시켰고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로서 마그네슘, 달걀 껍질과 반응하지 않았다. 근데 반응하지 않았다 갖고 염기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 왜? 일반적인 물질도 반응 안 하는 것들이 더 많을 테니까. 자, 산과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로서 전류가 흐르는 특성을 갖게 된다. 이것은 산과 염기가 물속에서 이온하여 이온이 플러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에 이 이온들이 이동해서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산성과 염기성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산성과 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에 대해서 살펴보죠. 첫 번째, 산의 이온화를 보자.
산의 이온화라고 했는데 얘는 대표 반응으로 이런 반응을 해준다라고 했지. HA가 산성을 띠는 물질이야. 얘가 수용액에서 뭐가 만들어진다고? 수소 이온과 나머지 물질인데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산기라고 부른다라고 얘기했지. 수소 이온과 결합하고 있는 음이온을 우리는 산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자, 대표적인 물질들 한번 이온화시켜 보자. HCl 이온화하면 H 플러스 더하기 Cl 마이너스가 돼. 얘는 그냥 상기로서 표현 안 하고 염화 이온이라고 그냥 불러주고 있어 보통. 자, 그다음에 황산이 있어. H2SO4가 있거든. H2SO4는 물에 녹으면 EH 플러스와 SO4 E 마이너스를 만들어주는데 얘 이름을 황산기라고 표현해. 황산의 황산기가 되는 거야. 황산기. 자, 그다음에 아세트산으로 바로 갔구나. CH3COO H라고 해서 수산화 이온이 되는 데는 수소 이온과 CH3COO-라고 하는 아세트산기가 됩니다. 오케이? 아세트산 이온이 만들어지게 된 거지. 자, 이렇게 공통적으로 수소 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얘네들은 공통의 성질인 산성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 그래서 얘가 산성인 이유야. 산성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렇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 이거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 있어요. 자, 실험이 있는데 어떤 실험을 하게 되냐면 확인 실험. 자, 확인 실험을 얘기해 볼게. 자, 확인하는 실험으로 이런 실험을 해주게 됐대요. 자, 여기에 이런 장치를 갖다 놔요. 자, 얘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야. 뭐라고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자, 그리고 얘를 전해질에 담궈. 오케이? 자, 주로 뭐 수산화칼륨 수산화칼륨이라네. 이 아이들에게 보통 이제 전해질 물질에 담궈주게 돼. 자, 전해질 물질에 담궈주는데 여기에서는 질산 칼륨 수용액을 적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썼다라고 해. 이렇게 적셔 놓으면은 얘들이 이온이 쉽게 이동할 수 있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쪽에 플러스극을 가해줘. 그리고 이쪽에 마이너스극을 가해줘. 그리고 정중앙에 묽은 염산을 맞자 묽은 염산을 적신 실을 갖다 놓게 돼. 자, 실을 갖다 놓게 돼.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자, 여기 묽은 염산을 적신 실을 갖다 놓으면 묽은 염산 속에 얘는 수소 이온과 염화 이온이 있겠지. 맞아요? 그럼 수소 이온은 어느 쪽으로 이동하지?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고. 자, 그리고 염화 이온은 어느 극 쪽으로 이동하니?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한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 부분이 점점점 뭘로 변해? 푸른색으로 변화돼 가겠지. 맞아? 푸른색이 푸른색이래네, 소리.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변화돼서 이 붉은색이 이쪽으로 점점점 이동하게 될 거야. 예? 그래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물질이 바로 산의 리트머스 종이를 변화시키는 성질을 갖고 있다. 산성을 갖고 있다라고 해서 수소 이온이 산성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책 얘기로 보면 이렇게 나타내 줄 수가 있다.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자, 종이가 실에서 칠로부터 마이너스 극쪽으로 붉게 변해간다. 양이온인 수소 이온이 이동하면서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을 변하게 한다. 자, 다른 산의 수용액을 이용하여 실험해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준다.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수소 이온 때문에 나타나게 된다고 한다. 자, 염기의 이온화에 대해서 또 얘기해 보도록 하자. 염기의 이온화. 자, 염기의 이온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염기의 이온화가 있는데 얘는 BOH라고 불러주게 되는데 이 물질은 B 플러스 더하기 OH 마이너스로 이온화하게 돼요. 이게 염기의 대표 물질이야. 오케이? 수소나 붕수가 아니고 B는 염기의 물질이다 라고 얘기해. 자, 그러면 얘는 대표적으로 이런 예를 한번 살펴보자. 수산화나트륨이 있어요. 수산화나트륨이 물에 녹게 되면 얘는 나트륨 이온과 그리고 수산화 이온으로 나뉘게 돼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어떤 물질? 수산화 칼슘을 얘기했네. 수산화 칼슘을 이용하게 되면 얘는 이렇게 나타나지. 칼슘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있게 됐대. 자, 그 다음에 수산화 암모늄이라는 물질이 나오게 됐지. 자, 수산화 암모늄은 암모늄 이온과 수산화 이온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자, 모두 염기성을 나타내는 이유는 바로 수산화 이온 때문이라고 해. 공통의 성질을 나타내게 된 거지. 얘가 바로 염기성의 이유가 되는 거지. 염기성의 이유가 되는, 자, I라고 합니다. 자, 얘도 역시 실험을 하게 되는데 동등한 실험이야. 역시 질산칼륨을 적신, 자,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갖다 놓는데, 자, 그리고 질산칼륨은 이 안에서 전기가 잘 통하게끔 해주게 되고요. 자, 각각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을 걸어줘 보도록 했대. 그리고 중간에 수산화나트륨을 적신, 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적신 실을 갖다 놓자. 실을 갖다 놓을게.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NaOH인데 이온하면 Na 플러스 더하기 OH 마이너스가 돼버리겠지. 그쵸? 따라서 이쪽에 OH 마이너스라는 수산화 이온은 플러스 쪽으로 이동하고 Na 플러스 이온은 어느 쪽으로 이동해? 자,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돼. 이때 자, 점점점 색깔이 이쪽 지역이 어떻게 변하니? 푸른색으로 변해가는 거지. 맞아요? 바로 염기를 나타나는 것은 바로 수산화 이온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것도 실험책으로 한번 읽어보자. 형기는 저렇게 어떻게 안 자는 척하면서 잘 잘까? 응? 고등학교 때는 진짜 잠하고 전쟁을 해야 돼. 자기 관리 잘하는 사람이 내신 잘 나오고 좋은 대학 간단 말이야. 중학교 때까지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 고등학교 가서는 자기 시간 관리를 자기가 해야 돼. 엄청나게 챙겨야 돼. 여기서 자기 시간 제일 잘 챙기는 게 성현이밖에 없구나. 어? 주영이도 잘 챙기는 편이야? 시간 남으면 뭐해? 게임하지. 롤? 그럼? 혹시 또 그거 하는 거 아니야? 그게 뭐니? 그 뭐지? 어릴 때 많이 하던 거?
아이 그 메이플 스토리 저 컴퓨터 게임 안 해? 핸드폰 짧게. 핸드폰 게임으로 맞고 뭐야? 애니팡? 애니. 근데 핸드폰 게임 하면 눈 되게 나빠져. 와. 선생님이 옛날에 투지폰을 썼거든. 옛날에 투지폰을 썼는데 자꾸 아는 애들한테 문자가 오는 거야. 애니팡 어쩌고저쩌고. 도대체 애니팡이 뭔데 이래? 하고 있다가 핸드폰을 바꿀 일이 있어갖고 스마트폰으로 바꿨어. 그래갖고 맨 먼저 찾아본 게 애니팡이야. 겁내 재밌더만. 응? 그래갖고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 1년 반 동안. 그랬더니 눈이 돋보기 없으면 안 보이는 수준으로 바뀌더라. 응? 그 애도 꾸준히 드래곤 플라이도 했지. 응? 그 다음에 그 뭐니 바람 그 뭐지? 바람의 나라니? 아니야. 그건 아닐 것 같은데. 애가 막 점프해갖고 돌아다니는 거 있잖아. 달려가는 거. 네모나게 거. 아니. 애가 조그만 애가 막 달려가는 거야. 쿠키런 말고 쿠키런하고 비슷한데 앞에 버전. 아무튼 그것도 하고 쿠키런 했고 드래곤 플라이스는 갖고 있던 모든 캐릭터 다 만렙하고 나중에는 이상하게 나오더라. 응? 그래갖고 버렸어. 그때부터 안 해. 식상하잖아. 계속 왔다 갔다 이것밖에 하는 게 없어. 그냥 만렙하는 재미로 한 거지. 응? 그래서는 게임을 했는데 재미없어. 역시 최고의 게임은 막고였던 거야. 응? 그래서 좀 막고 그 다음에 꿈의 정원. 꿈의 정원도 재밌어. 광고에 잠깐 근데 더 이상 이제 안 깨질 것 같아가지고 이제 꿈의 정원도 안 하려고. 이번 핸드폰 바꾸면서 꿈의 정원 다 지워버리려고 그랬더니 다 갖다 깔아놨대. 한 시간 뒤에 가봤더니 다 옮겨놨더라고. 에휴. 그러면 실험 얘기를 한번 보자. 전류를 흘려주면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가 실에서부터 플러스극 쪽으로 푸르게 변해간다. 음이온인 수산화이온이 이동하면서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을 변하게 하였다. 다른 염기의 수용액을 이용하여 실험을 해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준다.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은 수산화이온 때문에 나타난다. 우리 주변의 산과 염기의 예를 보자. 우리 주변에 식초가 있는데 신맛을 내는 아세트산이 희석되어 있는 것이다. 오케이? 아세트산 5 내지 7% 수용액이 식초야. 이 아세트산은 여러분들 혹시 마트 같은데 식초 코너에 가면 빙초산이라고 써 있는데 본 적 있니? 빙초산이라고 써 있어. 요즘 정도에 가면은 얘가 얼어 있어. 고체 상태야. 어느 점이 얘가 17도인가 그래. 그리고 상온에서 얼음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아. 여름 아니면. 그래서 잘 보면 빙초산이라는 게 있어. 초록색 병인데 조그매. 중국집에서는 요즘은 많이 안 쓰는데 옛날에 중국집에서 이거를 노란 주전자에 물에 타갖고 식초 만들어갖고 버줘. 병에다 담아놔. 그게 빙초산이야. 한 병 사면은 식초 한 주전자 나오는 거잖아. 그래갖고 옛날 중국집에서 많이 썼어. 그래갖고 선생님 중국집 식초를 안 먹는데 선생님 어릴 때 친구 새끼들은 왜 단무지에다가 식초를 잔뜩 치냐고. 엄청 셔. 빙초산을 제대로 희석을 안 해갖고. 그래갖고 그거 처먹고 양파에도 치고. 근데 요즘 식초는 약간 노란색을 띠고 있지. 식당에서 식초 보면 되게 약간 노란색 틴데 걔는 양조 식초 맞아. 근데 하얀 식초가 있어. 투명한 식초. 물처럼. 걔는 빙초산일 가능성이 높아. 하얀색 물은 투명하게 그냥 물처럼 된 건 빙초산일 가능성이 높아. 단무지에 뿌려 먹잖아. 소독이 된대 어쨌든. 나는 그 식초가 더 위험해. 근데 맛있긴 하지. 새콤달콤. 갑자기 짜장면 땡기네. 짜장면 맛있는데 질린데. 아무튼 이렇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해열제 진통제에는요 아세틸살리실산이 들어있어. 이게 아스피린이야. 아스피린. 해열 진통제 아스피린 속에는 아세틸살리실산이 들어있다. 탄산음료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지.
그치? 탄산음료 사이다 같은 데 들어있단 말이야. 탄산이 들어있지? 자, 우리 주변에 염기로서 빨래비누, 수산화나트륨을 주재료로 쓰고 있어. 가끔 치킨집 가면은 비누 주지 않지? 이 치킨집에서 폐식용유를 이용해서 비누를 만들 때 수산화나트륨 쓰거든. 그래서 선생님 옛날 다니던 치킨집은 가면은 이 사람들이 거의 2달에 한 번씩 비누를 만들어. 폐식용유 모았다가. 그래갖고 치킨 시키면은 사은품으로 한 장씩 줘. 선생님 거기 가서 하도 자주 먹어갖고 2장 주지. 자, 한편 제산제는 속 쓰릴 때 먹는 겔포스 같은 거야. 오케이? 겔포스 같은 거. 자, 얘네들은 제산제인데 수산화 마그네슘 등이 들어있어서 위에서 나오는 염산이 있단 말이야. 위액 속에는. 그치?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염산이 나오고 있거든. 펩신이라는 물질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염산이 나오게 돼서 자, pH 이 정도의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이게 너무 많이 나오면 우리가 속이 쓰리단 말이야. 오케이? 신물이 넘어오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때 겔포스를 먹으면 즉 수산화 마그네슘을 먹으면 속이 진정이 되지. 아니면 이것도 없으면 물을 계속 연속 잔뜩 먹으면 돼. 너네들도 나중에 대학 가면 술을 먹겠지? 술 먹으면 안주도 제대로 안 먹으면서 술만 잔뜩 먹으니까 위가 깎이겠지? 그럼 염산이 지 멋대로 나오겠지? 그때 아무것도 없을 때는 물을 많이 먹어. 아, 좋은 게 하나 또 있다. 포카리 스웨트. 포카리 스웨트가 약간의 염기를 갖고 있어. 그래서 속을 진정시키는데 약이 없다면 그나마 좀 효과가 있어. 자, 하수구 세정제. 하수구 세정제에 여러분들 하수구에 뭐가 많이 막히지? 머리카락 같은 게 많이 막히지? 그러면 강한 염기로 넣어주면 어떻게 되니? 얘가 녹으면서 뚫려버린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하수구 세정제 보면 단백질을 녹이는 수산화나트륨이 들어있어서 뽕 하고 뚫어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이야기는 지시약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지시약. 자, 지시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 자, 지시약이라는 물질들은 산인지 염기인지를 알려주는 물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자, 산인지 염기인지를 알려주는 물질이야. 자, 그래서 얘는 수용액과 자, 수용액의 액성과 지시약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액성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산인지 염기인지 또는 중성인지를 얘기해 주는 아이야. 자, 그래서 수용액의 액성과 지시약을 보자. 얘를 한 방에 다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방에 모두 처리해 보도록 하지요. 자, 먼저 이런 걸 한번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리트머스 종이라는 게 있어. 리트머스 종이는 산일 때는 얘는 산일 때는 무슨 색깔을 띠지? 붉은색을 띠요. 자, 그리고 염기일 때는 푸른색을 띠요. 자, 그 사이에 중성의 성질을 띌 때가 있지. 자, 중성에선 두색 아무 변화가 없는데 리트머스 액이라는 걸 이용하면 얘기가 다르다. 리트머스 액을 사용하게 되면 중성일 때 보라색을 띠게 돼. 오케이? 근데 종이를 줄였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도록 하자. 자, 그 다음에 페놀탈렌 용액이 있어. 페놀탈렌 용액은 산성일 때 색깔 변화 없어. 무색이야.
무색이라고 써줄까? 무색. 중성에서도 무색. 자, 그 다음에 염기성에서는 무슨 색? 붉은색으로 변했지. 자, 그 다음에 메틸 오렌지라는 물질을 쓰죠. 메틸 오렌지라는 자, 지시약 속에서 산성일 때는 붉은색을 띠고 중성일 때는 주황색이라고 쓰는 책이 있고 노란색이라고 쓰는 책이 있어. 최근에 노란색으로 했다 다시 주황색으로 바뀌는 경향이 있다. 바로 정교과에서는 주로 노란색을 많이 썼거든. 그러더니 최근에 보니까 주황색으로 다시 돌아오는 책들이 있더라. 이 책에서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노란색으로 보일 수도 있음 이렇게 써 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염기성일 때는 노란색이야. 오케이? 색깔 보니까 차이가 별로 없지, 그치? 자, 그 다음에 BTB 용액을 살펴보자. 자, BTB 용액은 자, 산성일 때 노란색이야. 중성일 때는 녹색이야. 염기성일 때는 파란색이야. 자, 지금부터 얘를 외우는 방법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자.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순서는 리트머스, 페놀타임, 메틸 오렌지, BTB인데 리트머스는 예외야. 선생님 리트머스 용액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선생님 때는 국민학교지, 정확히 국민학교 5학년 때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지. 옛날에 염기성이라고 안 하고 알칼리성이라고 많이 부른 적이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부르셨답니다. 그 선생님이 알푸스 산적이라고 했어. 알푸스에 산적이 살았대요. 그래서 알칼리에서는 푸른색, 염기에서는 푸른색, 산에서는 붉은색, 알푸스 산적.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올라갔더니 페놀탈레인 용액, 메틸 오렌지, BTB 이런 용액들이 많아졌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더라. 자, 지시약은 이렇게 외웁니다. 무지개, 빨, 주, 노, 초, 파. 무지개, 빨주, 노, 초, 파로 외우라고 했어. 오케이? 빨주, 노, 초, 파. 남보만 빠졌지? 무지개, 빨주, 노, 초, 파. 오케이? 순서는 리트머스 종이 예외 페놀탈레인, 메틸 오렌지, BTB 순서대로 써주시고, 자, 무지개, 빨, 주노, 노, 초, 파.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외우기가 쉽더라. 자, 수용액의 액성, 산성, 중성, 염기성이 있다. 지시약, 산에 들어있는 수소 이온이나 염기에 들어있는 수산화 이온과 반응하여 색이 변하는 물질을 이야기하는데 용액의 액성에 따라서 색이 변하는 물질이다. 자, 수용액의 액성에 따른 지시약의 변화, 리트머스 종이 알프스, 산적, 페놀탈레인, 메틸 오렌지, BTB 순서대로 무지개, 빨주, 노초, 파. 자, 한편 천연 지시약이라는 게 있다. 천연 지시약. 자, 붉은색 양배추가 있어. 적양배추라는 거, 그지? 얘를 갈아서 즙을 냅니다. 자, 얘를 잘게 썰어서 물에 넣고 끓인 후 우려 나온 액을 걸러 만들어서 썼대. 오케이? 자, 한편 자, 그 밖의 지시약으로 붉은 장미꽃, 포도 껍질, 검은 콩 등을 이용하여 지시약을 만들 수가 있다라고 해. 보통 이런 아이들은 산일 때 붉은색 계열, 자, 그 다음에 염기일 때는 파란색 계열로 변하는 특성들이 대부분이야. 천연 지시약들은 그래. 자, 한번 볼까? 옆쪽에 자, 사이드 코치를 한번 보죠. 플러스 개념. 붉은 장미꽃,
포도 껍질, 검은 콩 등을 이용한 천연 지시약은 액성에 따라 색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대부분 산성에서는 붉은색, 염기에서는 푸른색이나 초록색 등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자, 한편 pH라는 게 있어. pH. pH의 정확한 이름은 수소 이온 농도 지수야. 자,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더 복잡한 얘기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은 생략을 하고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도록 하자. 자, 얘는 수소이온 농도 지수라고 표현해 주는데, 자,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해. pH 값이 7을 초과하게 되면 염기성이야. 그리고 pH 값이 딱 7이면 얘는 중성이야. 그리고 pH 값이 7 미만인 경우에는 산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때 7로부터 멀어질수록 강하다, 7 근처에 있으면 약하다라는 정도만 기억해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pH, 수용액 속에 수소 이온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다. pH가 작을수록 산성이 강하고 pH가 클수록 염기성이 강하다. 그래서 7 미만일 경우에는 산성, 7일 땐 중성, 7 이상일, 7 초과일 때는 염기성이라고 합니다. 살펴보니까 순수함물이 중성이야. 우유는 약산성, 바나나, 토마토, 포도, 레몬, 과일들이 다 시거나 이런 특성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얘네들은 모두 산성이야. 그리고 우유액이 pH 여기서는 1로 표시가 돼 있네. 자, 한편 달걀 흰자, 베이킹 파우더. 어우씨, 달걀 흰자? 속 쓰릴 때 달걀 흰자 먹으면 좋겠구나. 그지? 속이 쓰릴 땐 달걀 흰자를 먹으면 좋네. 생으로 먹어야 돼? 익혀 먹어야 돼? 오호. 생으로 먹고 똑같나? 선생님은 생으로도 먹고 익혀서 먹고 다 먹는데. 옛날에 이런 적이 있다. 회사에서 합창대회를 했어. 네. 부서 대항으로. 그래서 선생님 부에서 신입사원이 할 일 없으니까 합창대회 나가라 그래갖고 합창대회 나가게 됐지. 그것도 한 일주일 동안 막 연습시킨다고. 그래갖고 회의실에서 모아놓고 연습을 시키는 거야. 하루 종일 노래 불러야 돼. 출근하고 저녁 때까지. 그 다음에 저녁 때는 또 근무해야 돼. 그래서 목이 아프잖아. 그래서 부장이 날달걀을 10판인가를 사온 거야, 하루는. 근데 노래 부른 사람이 약 20명 정도 있었거든. 근데 날달걀로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어. 그래갖고 와, 날달걀로 배부르게 먹은 적이 있다. 거의 한 판 넘게 먹은 것 같아. 다 깨가지고. 노른자도 먹어요? 노른자까지 다. 배불렀다니까. 한 끼를 안 먹었어. 그래서 달걀 먹어서 입에서 진짜 노린내 나. 입에서 갈 때마다 병아리 나오는 느낌이 있어. 자, 그래서 달걀 있고 베이킹 파우더. 이 소다라고 했던 게 베이킹 파우더야. 베이킹 파우더는 소다고 탄산소 나트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 자, 비누, 암모니아수, 표백제, 하수구 세정제가 가장 강한 염기성으로 이 책에서는 표시가 되어 있다. 자, 이 pH 값을 측정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pH 측정기라는 게 있어. 그냥 기계 장치야. 푹 담그면 pH 얼마 숫자가 나와. 우리 온도계처럼. 자, 그 다음에 pH 시험지라는 게 있어. pH 시험지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에 종이가 옆쪽에 둘둘 말려 있거든. 이 시험지를 용액에 담궈보는 거야. 찢어갖고. 그러면 위에 색깔표가 있지. 색상표. 거기에서 똑같은 색을 찾아. 그게 pH 값이 되는 거야. 그래서 pH 시험지라는 게 있고, 자, 만능 지시약이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지시약들이 종류가 있는데, 자, 액성에 따라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정확히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화 반응이라는 얘기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중화 반응.
지구과학은 지질시대쯤 나갔니? 다. 어? 생물의 다양성까지 했니? 네. 환경은 안 못했지? 네. 자, 중화 반응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자. 자, 중화 반응이라는 것은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중화 반응이라고 해요. 근데요. 네. pH가 마이너스가 됐어요. 없어요. 로그 값이야. 상용 로그를 취한 값이야. 수소 이온 농도의 몰 농도의 로그를 취한 값이라서 로그는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잖아. 그쵸? 그래서 얘는 될 수가 없어요. 자, 중화 반응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자, 중화 반응이라는 것은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이 생성되는 반응이라고 해요. 이것을 중화 반응이라고 한다. 자, 이 중화 반응의 식은 다음과 같이 얘기해요. 산 더하기 염기가 물과 물 이외의 물질로 만들어지는 걸 우리는 염이라고 불러요. 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중화 반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얘를 대표식으로 나타내주면 이렇게 대표식이 돼버린다라고 해요. 자, 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게 HA가 되지. 염기는 BOH야. 그러면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반응해서 뭐가 만들어지지? 물이 만들어지게 되고 나머지 물질이 BA해서 얘가 염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중화 반응의 알자 이온 반응식을 한번 보자. 알자 이온 반응식이라는 것은 반응에 직접 관여하는 물질만 반응식으로 꾸며준 거지. 그래서 얘는 H 플러스 더하기 OH 마이너스가 뭐가 되니? H2O가 되는 과정을 중화 반응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뭐가 발생해? 열이 발생해요. 상당히 큰 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났는데 자, 대표적인 예로 이런 예를 들어주고 있네요. 수산화나트륨과 묽은 염산의 반응을 한번 보자. 자, 수산화나트륨과 묽은 염산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자, 묽은 염산이 있어요. 자, HCl이라고 해요. 오케이? HCl이라고 해. 자, 이 녀석과 전체 반응식을 꾸며 볼게요. 수산화나트륨이라는 게 있어요. NaOH가 만들어져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대. H2O 더하기 자, 뭐가 됩니까? NaCl이라는 물질로 나뉘어지게 된다라고 해. 이것을 전체 반응식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이온화된 상태로 놓여있게 될 거야. 물속이니까. 물에 매우 잘 녹아서. 자, 그럼 얘의 반응식을 이렇게 한번 보자. HCl이라는 녀석은 이온화하면 얘는 H 플러스 더하기 Cl 마이너스가 돼버리죠. 자, 그 다음에 NaOH 라고 하는 것은 뭐가 돼버립니까? Na 플러스 더하기 OH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자, 이때 이 두 물질이 물이 될 수 있는 아이지. 얘가 결합하면 물이 돼. 알자 이온이 되는 거야. 오케이? 알자 이온이 돼버려서 자, 두 개를 더해보면 다음과 같이 반응식을 쓸 수 있어.
HCl 더하기 NaOH라고 하는 값이 H2O로 묶여버린 거지. 두 개를 묶어버리고 수용액 속에서는 Na 플러스 더하기 Cl 마이너스가 있다. 얘네들을 우리는 구경꾼 이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케이? 자, 한편 양적 관계라는 얘기를 한번 살펴보자. 자, 양적 관계를 살펴보면 항상 수소 이온 하나와 수산화 이온의 1대1 비율로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H2O, 물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항상 개수의 비가 1대1의 개수비를 갖는데 개수비로서 항상 1대1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자, 혼합용액의 액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 자, 혼합용액의 액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는데, 혼합용액의 액성은 만약에 수용액의 반응이 다 끝난 후에 수소 이온이 더 많대. 수연이 수산화 이온보다 많다면 얘는 안 보이겠지. 다 수소 이온과 결합해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수소 이온이 남았대. 그럼 수소 이온이 남았기 때문에 얘는 뭐가 되지? 산의 성질을 띠겠지. 산성을 갖는. 만약에 반응하는 물질의 수소와 수산화 이온의 개수가 똑같대. 그러면 남은 이온이 없지. 맞아요? 남은 이온이 없게 되면 얘는 뭐가 돼? 중성이 되는 거지. 만약에 반응할 때 수소 이온보다 수산화 이온이 더 많대. 그러면 수산화 이온이 남지. 자, 수산화 이온이 남기 때문에 얘는 뭘 띠게 되니? 염기성을 띠게 된다라고 해. 근데 이 이온들이 눈에 안 보이잖아. 어떻게 해줘야 돼? 지시약을 이용해서 액성을 판단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혼합하는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들이 반응하여 물이 만들어지고 나머지 이온이 생기게 되면 그 이온들에 의해서 액성이 결정되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중화 반응의 이온수 그리고 용액의 액성 변화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죠. 한번 봅시다. 자, 일정량의 묽은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넣을 때 변화를 얘기해 봅니다. 자, 넣을 때 보니까 처음에 묽은 염산 들어있는데 개수를 각각 2개라고 표현했구나. 그지? 하얀 조그만 알갱이가 수소이온이고 녹색 알갱이가 염화이온이야. 여기에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부어준 거야. 자, 여기 노란 아이가 나트륨이고 OH를 뭐라고 썼어? OH가 수산화 이온이라고 썼지. 자, 그래서 얘는 각각의 수가 한 개가 들어있다라고 하네. 처음엔 0개 했지? 그래서 액성이 산성이고. 자, 나그림은 얘를 집어넣었어. 집어넣었더니 수소 이온이 하나가 없어지지. 누가 결합해서 수산화 이온과 결합을 해버린 거야. 자, 수산화 이온과 결합해서 뭐가 만들어지지? 물이 만들어져야 되겠지. 자, 그리고 염화 이온의 수는 그대로 변화가 없어. 얘는 구경꾼이 되는 거지. 구경꾼 이온이 됐대. 자, 그리고 수산화 이온은 반응했으니까 없어. 수산화 이온은 반응해서 없고 나트륨 이온은 하나가 추가되진 거지. 자, 또 한 번 수산화 나트륨을 더 넣었어. 그랬더니 수소 이온이 모두 다 없어져서 얘는 수소 이온이 혼합용액에서 없어. 자, 염화 이온은 2개가 남아있고 처음 그대로 남아있어서 얘는 구경꾼 이온이 돼버리지. 자, 그리고 수산화 이온은 들어갔지만 모두 수소 이온과 반응을 해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없어. 자, 그리고 나트륨이 2개가 추가되어졌지. 그래서 얘는 현재 중성인 상태를 갖게 돼. 더 많은 양의 수산화 나트륨을 넣어주면 수산화 나트륨이 증가돼 버렸지. 나트륨 이온 수가 3개가 돼 버리고 수산화 이온이 하나가 남고, 수소 이온은 아예 없고 염화 이온은 구경꾼이니까 그대로 있게 되는
자, 용액 상태가 됐다. 이때는 중성인 상태가 되지. 자, 이 상태를 그래프로 나타내 준 게 아래 그림이야. 이온 수의 변화를 보니까 염화이온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종일관 아무런 변화가 없지. 자, 그리고 나트륨 이온은 넣어주는 족족이 증가하고 있지. 추가되지는 양이야. 자, 반면에 수소 이온은 점점점 감소하다가 없어지지. 그리고 수산화 이온은 처음에 안 보여. 혼합 용액에서 안 보여. 모두 다 반응해서 물이 됐기 때문에. 자,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얘가 늘어나기 시작하지. 이 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중화점이라고 해. 뭐라고 부르는데? 중화점이라고 해. 자, 완전히 중화된 그 위치가 바로 중화점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중화 반응과 중화열에 관한 얘기 또 한번 빠르게 살펴보자. 완전히 중화됐을 때 얘는 가장 많은 열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오케이? 중화열, 중화 반응에 일어날 때 발생하는 열로 중화되는 양이 많을수록 열이 많이 발생한다. 자, 그래서 완전히 중화됐을 때가 용액의 온도가 가장 높다. 그럼 더 넣어주면 어떻게 되니? 더 높아져요. 아니요. 완전히 중화된 이후에 딴 물질을 더 넣어주게 되면 찬 게 들어가니까 식기 시작해. 그래서 온도가 오히려 떨어지게 된다고. 그래서 완전히 중화됐을 때가 온도가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옆쪽에 중화점이 있죠.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에서 산의 수소 이온과 염기의 수산화 이온이 모두 반응하여 완전히 중화된 지점을 중화점이라고 한다.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온도의 변화와 액성을 보면 비커. 자, 비커에 묽은 염산 20ml를 넣고 자석 젖게 막대를 넣은 다음 교반기 위에 올려놓는다. 그럼 얘가 흔들어 주겠지. 자, 과정 1의 과정에서 과정 1의 용액에 BTB 용액을 3-4방울을 넣고 온도를 측정한 후 용액의 색깔을 관찰한다. 액성을 보기 위한 거지. 자, 3. 과정 2의 용액에 피펫을 사용하여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 4ml를 떨어뜨리면서 온도를 측정하고 용액의 색깔을 관찰한다. 그래서 점차 증가시키는 거야. 4, 8, 12, 16, 20, 24, 28, 32 이런 식으로 증가했더니 자, 두 녀석의 부피가 똑같을 때 단, 이 용액의 농도는 어때야 돼? 서로 같아야 돼. 오케이? 두 수용액의 온도가 묽은 염산 수용액과 자, 그다음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농도가 같아야 돼. 같은 농도일 때 같은 부피 비를 갖고 결합하게 되지. 그래서 이때가 완전히 중화가 됐대. 그래서 처음에 24.3도였는데 자, 완전 중화됐을 때 36.5도가 되었고 그 이후에는 다시 온도가 내려가지. 왜? 용액이 섞여버리면서 찬 용액이 더 들어가니까 온도가 떨어지게 돼. 자, 혼합 용액의 온도 변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20ml를 넣을 때까지 용액은 점점 높아지지만 20ml를 넣은 이후부터는 온도가 조금씩 낮아진다. 혼합 용액의 색깔의 변화. 처음에는 노란색을 띠지만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20ml 넣었을 때는 초록색을 띠고 20ml보다 더 많이 넣으면 파란색을 띠게 된다. 염기성이 됐다는 거지. 정리. 혼합 용액에서 일어나는 반응. 염산이 되지. 자, 염화수소라고 하는 염산 HCl 더하기 수산화나트륨이 물과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이 된다. 혼합 용액의 온도가 가장 높은 지점에서 자, 용액의 액성은 중성이다. 산과 염기가 완전히 중화된 지점을 알 수가 있다. 이때를 중화점이라고 한다. 산과 염기의 중화가 완전히 일어나면 산의 수소이온과 염기의 수산화이온이 가장 많이 반응했을 때다. 그래서 중화열이 가장 많이 발생하게 되고 혼합 용액의 온도가 가장 높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중화점 찾기. 중화점 찾는 방법으로 지시학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지? 또 온도가 가장 높은 때를 찾아주시면 되겠다. 오케이? 그 밖에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전류를 가장 적게 흐를 때를 찾기도 합니다. 자, 한번 보자. 지시학의 색깔의 변화. 일정량의 산의 수용액에 지시학을 떨어뜨린 후 염기 수용액에 넣을 때 산과 염기가 완전히 중화된 지점이 자, 혼합 용액의 색깔의 변화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일정량의 묽은염산에 BTB 용액을 떨어뜨린 후에 순화나트륨 용액을 계속해서 추가하면 처음에 중화되기 전에는 산의 성질을 띠기 때문에 노란색, 완전히 중화됐을 때는 녹색. 자, 중화된 이후에 계속 넣어준다면 얘는 파란색. 그래서 염기성을 띠게 된다는 얘기지. 또한 혼합 용액의 온도 변화를 측정한다. 일정량의 산, 염기의 수용액에 산의 일정량의 산의 수용액에 염기 수용액을 넣으면 중화열이 발생하므로 산과 염기가 완전히 중화된 지점의 온도가 가장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온도 변화에서의 그래프 관계를 보시고 중화점 주변의 액성을 판단하는 방법을 알아주시면 되고, 중화가 일어나는 얘들 대표적인 예가 우리 제산제 먹는 거, 두 번째 얘가 우리 생선의 비린내가 암민이라는 성분 때문에 나타나거든. 이 암민이 염기성을 띈단 말이야. 여기에다가 레몬즙을 뿌리게 되면 비린내가 없어지게 되고, 자, 산성화된 호수에 뭘 뿌립니까? 석회 같은 걸 뿌려서 얘를 중화시켜 주고 있고요. 자, 뿌욕 박테리아, 그 다음에 이산화황의 제거, 치약 등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벌 같은 녀석에 쏘이게 될 때 우리는 암모니아수를 바르지. 바로 얘네들이 갖는 독의 성분이 산성을 띠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고 마치도록 합시다. 과학대 특강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뒷부분은 아마 이야기 기말 때나 나올 거야. 이야기 기말 때나 나와갖고 지금 해도 큰 소용은 없을 텐데.